자, 우리나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홍남기 장관님인데 내년에 AI와 5G 미래차 등에 한 5조 정도, 4.7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8월 20일 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4.7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5G, 뭐 AI 이쪽에다가 돈을 많이 넣겠다. 그다음에 뭐 사업을 뭐 신규로 투자하고 뭐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고 쫙쫙쫙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지금 나왔는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걸 보여드릴게요. 오늘에 항상 나오는 우리 손정희 형이 오늘도 등장하시는데 이 형이 우리나라 청와대에 왔었어요. 얼마 전에 아시죠? 청와대에 와서 대통령과 그 장관들 쫙 앉혀놓고 강의를 했어요. 강의라고 하면 뭐야 또 가서 질문을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 아시죠? 답이 AI인데 그 얘기를 조금만 들어보실게요. Met with President Kim Dae-jun, and he was asking me, "So, Masa-san, give us advice. What should Korea do?" I said three things: broadband. 옛날에 President 이랬다는 Kim 거죠. said, "I will do the broadband." Then he said, "Oh, by the way, what is broadband?" I am so happy to celebrate. Korea 자기가 is 브로드밴드를 number 얘기한 one. 다음에 한국이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 In the 국가가 됐다. Let's talk about the future. Great success, great glory again. 한국이 어떻게 Continue. 계속 AI 성공할 is 것인가. going to disrupt every industry, and AI will be the biggest revolution in human history. So my message to President: only one thing. You say AI every day. The leader. 자, 여기까지 듣고 나머지는 이제 인터넷 가시면 다 있으니까 옛날에 자기가 왔을 때 얘기했던 게 브로드밴드 했는데 우리나라가 최고의 그 인터넷 속도 빠른 나라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번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했더니 AI 세 번 얘기하고 옛날엔 브로드밴드 했는데 이번에는 AI로 해라.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왔는데 혹시나 브로드밴드가 다 아시죠? 브로드밴드가 뭔지는 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그냥 누구나 얘기하는 걸로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라 그러는데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도 뭐 그냥 초고속 인터넷 광대역 네트워크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 얘기와 인공지능이 어떤 지금까지 갔는지를 살짝 말씀드릴 건데 지난번에 한번 기초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인공지능의 인공신경의 구조 혹시라도 5분만 얘기할게요. 기억이 안 나실 분들을 위해서 AI가 작동하는 방법 우리는 요점으로 가야 되는데 AI는 여기서 이렇게 쏘죠. 이렇게 쏘고 뭐 이렇게 쏘면서 과연 요 각도가 몇 도가 돼야 이걸로 갈 수 있는지를 무한 반복하면서 요 각도를 만들잖아요. 요 W를 만듭니다. B는 뭐 절편이긴 한데 요 W와 B를 계속 귀납적으로 무한 반복을 하면서 요 길로 가는 요 X점으로 가는 W와 B를 만드는 게 기본적인 인공신경의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요렇게 하면 간단하지만은 요 인공신경의 저 클리크 조정 같은 거를 요 조그만 원안에 다 있는 거죠. 여기도 있고 있어갖고 이 수많은 각도를 계속 조절하면서 원하는 곳으로 마침내 알고 보니까 정답은 이거였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정확하지 않아. 이걸 갖고 모든 걸 갖다 생각하면 그냥 비슷합니다. 비슷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위에가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넣었을 때 누군가 똑똑하고 누군가 대단한 누군가가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요. 우리 교수님들은 마델을 그러던데 모델을 만들면은 데이터가 모델에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안 맞으면은 모델을 좀 손질하죠. 그래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거와 이건 있는데 이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한 반복으로 돌리면서 이 모델을 발견해요. 아니면은 결과를 점수를 올립니다. 심층 강화학습이라 그러죠. 결과에 점수를 올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모델을 계속 발견을 하는데 마델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무한으로 귀납적으로 막 돌려서 뭔가를 발견을 했어. 97%짜리 정확도를 가진 A라는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 방식으로 하니까 정확도가 97%야. 사람은 이게 한 92%밖에 안 되는데 야, A 모델 좋구만. 자, 그럼 A 모델 좋은데 문제는 이 A 모델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때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간단하게 약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픈 병에 걸렸어. 아주 독한 폐렴에 걸렸는데 인공지능이 갑자기 탈모 야씨 탈모 오케이 그래 그건 병이야 근데? 폐렴으로 하자. 나 후폭풍 맞기 싫어. 자, 폐렴에 걸렸는데 인공지능이 막 돌리더니 폐렴의 특효약은 이겁니다 하고 이런 보라색 알약을 딱 줘요. 먹으래.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보라색이 뭔지를 몰라. 그냥 인공지능이 무한 돌린 다음에 폐렴에 좋다고 준 거야. 여러분들 이걸 먹으시겠습니까?
먹으면 죽을 수도 있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비주얼의 약을 먹으라 그래. 굳이 예를 들자면 못 먹을 수도 있죠. 먹을 수도 있지만 죽기 직전이라 먹어야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반대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거를 XAI, Explainable AI라 그러는데 이거 나오죠. 머신러닝 기술이 아까 말한 그 클릭 조절하는 게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알고리즘이 복잡해서 별명이 뭐가 됐다고? 블랙박스가 됐어요.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거기가 블랙박스야. 이걸 먹을 수가 있어야지. 야,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 보낼 수 있어? 인공지능이 안전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시속 120으로 막 달려. 도로에 풀어놓을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도출한 최종 결과의 근거나 도출 과정의 타당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슈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왜 그런지 타당성이 확인이 없으면 이걸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익스플레이너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겠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설명 로봇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니들이 왜 바둑 알파고는 왜 거기다 뒀는지 나한테 익스플레인을 해줘. 설명을 해줘.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레포트에서 가져왔어요. 자, 예전에는 기존 학습 방법은 수많은 고양이를 연결을 해서 그 95% 확률로 이제 뭐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이제는 고양이입니다. 왜? Y 털이 있고 수염이 있고 뭐 귀가 쫑긋하고 어쩌고 저쩌고 줄줄이 해서 95% 확률이다. 그래서 설명충이냐? 설명충 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사용을 못하니까 아무리 좋더라도.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그 인공지능에 의한 그런 학습 방법, 뭐 심층학습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쭉 보시면은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론적인 근거가 없다는 건데 문제는 이런 심층학습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너무 월등해. 우리 인간이 발견한 그게 인공지능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뭐하겠지만은 이 어떤 그 모델을 발견하는 그 알고리즘이 성능이 너무 월등해. 그걸 인공지능이라 굳이 안 불러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발견하는 방식이 알파고에서 봤듯이 사람에 비해서 너무 월등해 현재.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범용성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자,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자, 근데 이건 유머로 잠깐 보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유망 직업이 있습니다. 유망 직업. AI 분석가. 한마디로 걔가 답을 내면은 왜 그런 걸 했는지 분석을 하고 다시 이렇게 뭐 모델을 돌리고 다시 데이터를 놓고 뭔가 다시 하는 AI 분석가도 이렇게 유망 직업으로 설명충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세계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나오시죠.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초적인 코드 그런 게 인터넷에 저는 아예 기초적인 거밖에 못 보긴 했는데 비교적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최첨단 기술인데 진입 장벽이 낮은 걸로도 유명해요. 웬만한 코드들이 다 뿌려져 있어요. 물론 진입 장벽은 낮은데 어느 순간에는 믿기지 않는 퀀텀 점프가 필요하겠지. 텐서플로우 같은 거. 웬만한 거는 가면은 다 공개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진입 장벽이 낮아요. 물론 그 단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겠지만 여기까지는 진입 장벽. 여러분들도 심층학습, 여러분들도 딥러닝을 시킬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게 근데 아직 취업을 안 한 분들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 같으면은 이쪽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생각보다는 그쪽에 포트폴리오를 좀 자기 거기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기업들 그거 넣으면은 미친듯이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요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안 나왔던 얘기. 여기까지는 지난번 시간에 약간 리뷰한 거였고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알파고는 바둑만 둬요. 이 자동차 운행하는 AI는 자동차만 운행합니다. 자율주행으로. 뭐만 하면 뭐만 하고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을 계속적으로 파서 그 알고리즘을 굉장히 점수가 높은 훌륭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이 그 모든 거를 다 포용하지 못하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굉장히 훌륭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개발을 했어. 근데 그거를 굳이 이름을 인공지능이라고 붙인 건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모든 거를 스스로 생각을 해서 범용 모든 거를 혼자 할 수 있는 바둑도 뒀다가 체스도 뒀다가 자동차도 운전했다가 뭐 달걀도 붙였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는 걸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 게 인공지능인지 어떤 새로운 알고리즘인지 자체가 좀 약간 지금은 불분명한 것 같아.
이 알고리즘 자체는 너무 뛰어난 건 확실해요. 이 알고리즘의 범용성은 미쳤어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거의 미쳤어 지금. 미쳤는데 어디에나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걸 넘어서 우리가 진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범용 인공지능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의 알고리즘이죠. 커버하는 순간이 과연 올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거는 그 좁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로우 AI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생각하는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만약에 그게 나온다, 지금까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뭐다? 특이점이라. 블랙홀에서 나오는 거기죠. 빨려 들어가면은 나올 수 없는 특이점, 싱귤레러티. 그게 등장하는 순간이 특이점. 이게 언제냐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견한 그런 어떤 심층학습, 뭐 딥러닝, 뭐 알고리즘은 너무 훌륭해. 이거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인류를 바꿀 정도로 훌륭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넘어서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용 인공지능 특이점이, 이게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 이걸 왜 관심사를 갖고 있냐?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은 거의 확실하게 뭐가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인공지능의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알고리즘의 특징이 자가 발전이잖아요. 셀프 임프루먼트를 하잖아. 자가로 계속 발전을 하잖아. 특이점이 넘어서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당연히 자가 발전을 할 거고, 그럼 무조건 뭐가 된다? 인간을 뛰어넘을 거예요. 거의 99.99%로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 슈퍼 인텔리전스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되면은, 그 특이점이 오면은, 지금까지 하나의 알고리즘이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잘했는데, 이게 범용으로 가면은 이게 진짜 초인공지능, 이거 나오죠. MIT 무슨 교수님은 무조건 범용 인공지능의 출현은 곧 초인공지능을 아예 의미한,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범용이 등장을 하면 초인공지능. 그럼 이게 언제 오냐? 자, 이게 모두의 관심사죠. 아무도 모르는데 언제 오냐? 제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책 읽어보고 찾아보고 하니까 뉴스로 갖고 온 건데요, 이거는. 자, 이게 아까 기술적 특이점이라잖아요. 이미 2000년 초중반 어디에 인간의 어떤 하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알고리즘이 이미 나온 것 같아. 근데 이 싱귤레러티는 언제냐? 이건 사람마다 진짜 다른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여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2023년은 너무 빠르잖아. 야, 이거 아니겠지. 4년 뒤인데. 정말 범용어로 쓸 수 있는 그게 4년 뒤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개인 단위는 넘을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구글의 지금 뭐 이사죠. 구글의 이사가 지금 2023년에는 개인 단위의 어떤 그건 지식의 축적 뭐 이런 건 넘어섰을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진짠가?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2045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나오면은 거의 무조건 인류 전체의 지성을 넘는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건 진짜 날짜 맞추기 책도 있어요. The Singularity is Near라는 책도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특이점은 근처에 있다. 특이점이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진화하는 속도로 보건대. 진화하는 속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두뇌 역할하는 프로세스의 발전인데, 엔비디아 건데 보시면은 연산 능력입니다. 16년, 17년, 18년. 야, 이게 가능해요? 야, 와 진짜 대단하다. 성능의 주요 지표인 훈련과 추론에 쓰이는 텐스 연산 능력이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뛰어? 여기서 여기 2년 만에 20배가 개선해. 이미 인공지능을,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미지 이식률은 이미 인간의 능력을 넘었죠. 이미 넘었어요. 한 3년 4년 전에 이미 넘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과연 그 특이점을 넘는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막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겠니? 이게 되면은 나는 슈퍼스타고 나는 노벨상을 따놓은 당사인 것 같은데, 그 옛날에를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알고리즘 딥러닝이라고 뭐 각도 맞추고 여기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되고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해서 결과를 나오는 걸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은 인간 뇌의 구조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뉴런에서 갖고 온 거죠. 뉴런이 작동하는 방식을 그대로 베껴온 거란 말이야. 방식 자체가. 자, 그러면은 범용 인공지능도 뇌를 베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죠. 심층학습에 활용되는 인공신경망이 아까 보여드린 AX 플러스 B 이런 게 본질적으로 뇌신경망을 베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간의 머리를 조금 더 베껴서 범용 인공지능도 베껴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걸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걸리는데, 어디서 걸리냐면은 뇌를 베끼면 되겠네. 근데 문제는 아직 뇌를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 요새 얘기하는 거죠. 뇌를 베끼면 되겠네. 야, 가서 베껴와. 그거 이거 알고리즘 말고 신경망 말고 그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베껴서 만들면 되겠네. 됐지, 자 만드는 건 네가 만들어 이러고 집에 가는 거거든. 내일 알겠어, 바쁘지 바빠 그러지 말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안 만들어. 수요일, 오늘이 화요일이라고 하루 줬으면 됐지. 야 괜찮다 자 만드세요, 예산 300억입니다 하고 주고 가는데 사실은 뇌를 모르는 거야.
뇌를 몰라서 못 만들고 있다.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뭐 알아야 이걸 뭐 그걸 베끼지. 그래서 현재 범용 인공지능의 물리적 한계가 그 뇌의 규명이 이게 어떻게 방법은 제가 알려줬죠. 지금 뇌를 베끼시면 됩니다. 뇌를 요걸 똑같이 베껴서 만들면은 여러분들 그 노벨상 그 탈수 제가 보장할게. 노벨상 탈수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 제가 그거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1조 콜 몇 년에 걸쳐 드리겠지만은 제가 그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뇌를 베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방법은 알려드렸어요. 자, 이제 물고기만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물고기 잡는 법 알려줬잖아. 여러분들은 잡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은 요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인데 또 다른 방법이라보다는 병렬적인 어떤 방법인데 그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데이터를 놓고 막 귀납적인 뭔가를 통해서 무슨 데이터가 똑 하고 튀어나옵니다. 요 가운데를 모델을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모델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아예 확대를 해서 확대를 하고 모델을 모델링하는 모델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해요. 단어가 좀 모델 쉽죠? 쉬워요. 자, 됐습니다. 방법도 알려줬어요. 모델을 모델링하는 모델을 만들면 됩니다. 자, 간단한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자, 모델을 모델링하는 자 어떤 확률로 어떤 모델이 나와요. 그럼 그 모델의 정확도를 잽니다. 정확도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려요. 그래서 또 무슨 확률로 무슨 모델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으로 돌려서 모델을 무한으로 만든 다음에 그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자, 별거 아니죠. 물론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대충 모델을 모델링하는 뭐 그런 거를 여러분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은 다 해드렸어요. 설명은 이건 진짜 가라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아시고 싶으신 분은 들어가서 제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시도했다가는 혼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하여튼 그래서 정말 2030년이 될지 23년이 될지 4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범용 AI가 출현하면은 이건 일자리 충격이 아니라 모든 것에 엄청난 충격이 오겠죠. 만약에 나오면 지금처럼 하나를 두는 거를 어떤 알고리즘 좁은 의미의 네로우 AI라 그러잖아요. 이거 말고 실제로 범용화가 나오면은 엄청난 충격이 오겠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충격일 텐데 저건 진짜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같고 그것보다 우리가 AI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게 나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저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이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이 아까 전에 그 알고리즘 만드는 기술이 단순 기술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핵심 동력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나오죠. 굉장히 많은 거의 모든 거에 범용 기술로 쓰여요. 무슨 소리냐면은 거의 모든 산업에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그 딥러닝, 인공지능, 심화학습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어떤 지금의 단순한 형태의 네로우 AI 기술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 무조건 정확하니까 바둑을 두는데 알파고가 안 두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게 범용 AI로 가서 그런 정말 특이점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나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나온 단순한 알고리즘만으로도 거의 모든 산업에 쓰일 날이 정말 멀지 않습니다. 이미 사용되고 있고 방식 자체는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IT 분야를 넘어서 전 산업 분야에 파괴적 기술 혁신을 할 거다. 산업구조 변화가 아니라 사회제도 변화까지 갈 거다.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써놓고 뭐 알고리즘이라고 읽으셔도 돼요. 이게 뭐 범용성 있는 인공지능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조금 있다가 손지영 형이 자기 소프트뱅크 결산 보고회를 합니다.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주주들한테 왜 우리 소프트뱅크가 뭘 하는지에 결산 보고회를 하는데 그걸 보여드리기 전에 거기 나왔던 자료 하나 먼저 보여드릴 텐데 이거 갖고 프레젠테이션을 했거든요. 손 아저씨가 마치 청와대에서 했듯이. 자, 손 아저씨 주장은 뭐냐면은 우리 인터넷이라는 게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요즘에 대기업화된 세계 1위에서 5위까지 기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요 지금 세계 1위에서 5위까지 기업들이 뭘 하던 기업이냐? 주로 여기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리테일과 광고. 저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커진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커버하는 게 리테일과 광고 시장이다. 근데 그 시장은 미국 GDP에서 불과 7%라는 거예요. 나머지 이 영역에 대해서는 저 기업들이 침투를 못했어요. 제대로.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AI는 이 모든 분야에다 무조건 커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나오죠. 모든 베어리어스 인더스트리를 레볼루션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쟤네에 비해서 7%에 비해서 최소 14배 이상 시장이 넓다는 거죠. 14배 해도 98%죠. 여기를 다 커버할 수 있다. 부동산도 뭐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될지 뭐 이런 거를 결론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불과 요 7%를 압도적으로 지배를 하니까 세계 1위에서 5위까지 기업이 됐는데 우리는 더 크게 될 수 있다. 물론 자기
자랑하는 거니까 손정희 형 입장에서 대충 걸러 들으세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 형의 PT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야, 잠깐만,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냐.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삼성이 2019년에 또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삼성이 투자한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데 시스템에 투자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세계 1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밀 거야 라고 내미는 프로세서가 NPU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AI 칩이에요. AI 칩이 뭔데 거기다가 투자를 많이 하나. 지금 뭐 2,000명으로 늘리고 뭐 생태계 선점에 나서고 엄청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겁니다. 좀 뭐 어려운 말로 많이 썼는데 다 필요 없고요. 지금까지는 뭐 32비트 뭐 딥러닝 데이터가 이만큼의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만큼이 필요했다면은 그게 요만큼만 돼도 이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넘어서는 뭔가를 개발했다는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을 아무래도 삼성은 제조업체니까 요거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조그만 거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전력 소모 연산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게 줄여 크기를 줄여 전력 소모를 줄여 연산 기능을 줄여 그래서 4배 가볍고 8배 빨라. 그게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게 어디에 쓰일까? 소형화시켰다. 그럼 삼성이 꿈꾸고 바라는 건 저거를 소형화시키면 지금까지 너희가 그 수많은 막 AI 돌리고 뭐 딥러닝 돌리는 거를 저 멀리 있는 어디 애리조나 사막에 있는 어디 클라우드에서 돌아갔는데 수많은 컴퓨터 몇백 대가 돌아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요런 AI 칩 몇 개로 물론 훨씬 약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커버를 치겠다. 그럼 무슨 소리냐? 우리 주변에 있는 기기나 센서에서도 그런 딥러닝 같은 AI를 당연히 약하겠지만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칩을 만들어서 각각의 기기에다가 두뇌를 심겠다. 멋집니까? 궁극적으로는 주변의 모든 기기는 물론 이런 센서가 들어가면은 전부 다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스타크래프트라면은 갑자기 컴퓨터가 한마디 하겠죠. 아하! 이러면서 나 그거 피해야죠 그거. 나 컴셋 안 쓰나? 뭐 이러면서 여러분이 롤을 하면은 야 너 템 그거 싫어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무빙 나 석 달하고 무빙이 그거면 접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러면서 나 그거 뭐 안 봐? 뭐 이런 얘기를 할 시기가 이제 그 멀지 않은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컴퓨터를 뿌길 수도 있어요. 그 캐릭이 뭐 3일째 가는 게 사실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은 불과 2016년에 우리 새돌이 형이 알파고를 이길 때 알파고는 CPU가 1200개, 뭐 GPU 그래픽 카드가 176개에다가 뭐 엄청난 게 들어갔는데 우리 이세돌 형은 이제 커피 한 잔이었죠. 커피 한 잔이었는데 삼성이 주장하는 건 이거를 다 지우고 요만한 걸로 경량화 소형화 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 멀고 먼 뭐 경기도 화성에 있던 애리조나 산업의 사막에 있던 클라우드 서버에서 우리가 뭔가를 넣으면은 일로 해서 일로 분석이 들어와야 수행을 해줬는데 이제는 여기다가 심겠다. 물론 굉장히 단순하고 좀 약한 형태긴 하겠지만 기기 하나하나에다가 AI 칩이 들어가면은 기기 하나하나가 발전을 하고 뭔가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런 칩을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럴듯한가요? 정말 저게 된다면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이렇게 갈 거다라는 장밋빛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 거 같지만 2023년이잖아요. 4년이야 4년. 지금 뭐 몇 배를 늘리겠다는 거죠. 희망, 꿈이라기보다 야망?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는 너무 진부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스타트업에 뭐 7월 달에 뭐 1조짜리를 샀네 뭐 이런 건 이제 뉴스도 아니에요. 뉴스도. 뭐 SAS도 뭐 3년간 뭐 1조 넣네 뭐 넣네 이런 거는 뉴스가 될 수가 없는 게 왜냐면은 이미 2017년부터 그런 거에 투자 안 하는 기업이 없어요. 전 세계 80%. AI란 단어를 단 한 번이라도 약관에 넣거나 투자할 때 하거나 자기들 기업 뭐 할 때 발표할 때 AI란 단어를 단 한 번이라도 넣었던 기업이 전체 세계 대기업 80%. 이미 2017년부터. 안 할지라도 AI란 단어를 어딘가에 넣는다는 거지. 하여튼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는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80%. 안 하는 데가 없다는 거죠. 안 하는 데가. 심지어 뭐 우리나라도 이게 경제에 뭐 이렇게 하면 AI가 들어가니까 국가에서도 들어가는 판에 안 하는 데가 없다. 그리고 이미 2018년에 향후에 AI 투자는 컨설팅 기업이 지금 낸 건데요. 7년간 10배가 아니라 18배. 2320억 달러. 2025년이니까 이미 6년 남았죠. 이게 얼마입니까? 250조가 넘는 돈이 투자가 될 거다. 별로 이의제기도 안 해요.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벤처 캐피탈 이런 데도 투자 엄청 몰리죠. 돈도 몰리고.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나오죠. AI의 경우 프레임워크의 상당분이 무료로 공개돼 있어서 특허나 기술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원천 기술과 달리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물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겠지만은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공유돼 있는 게 많아서.
이런 분도 계십니다. 한 분만 예를 들게요. 한국계 20대 사업가가 미국에서 워낙 잘 나가는 분이 계셔서 2019년 8월 뉴스죠. 아이디어만 보세요. 인공지능으로 미국 정치판을 흔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투자를 얼마를 받았냐면은 2,800억 정도를 받았어요. 원래 정치인이 되고 싶었지만 기술이 정치보다 빠르게 바뀌는 걸 보고 기술로 도르신 분인데 이분이 뭘 만드셨냐? 2,800억짜리 아이디어입니다. 피지컬 노트라는 건데 미국은 주가 워낙 많고 의회와 법원이 워낙 많으니까 50개 주에 있는 정부 의회 법원이 공개한 데이터를 모두 다 모아서 이 어떤 의회에 어떤 법안이 올라갔고 뭐가 한 다음에 이 법안 통과 예측도를 알려줍니다. 법안 내용 통과 예측도. 이게 과연 통과될까? 어떤 법이 앞으로 들어갈까? 이게 2,800억 받았어요. 이 아이디어 하나로. 이제 향후에는 제가 감히 예상하건데 법안 통과 예측도가 아니라 여기 아마 그 법에 실행을 해서 네가 승소 통과 예측도 AI 이거 있을 거야 아마 이미. 제가 몰라서 그렇지. 승소할지 패소할지 이게 아마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당신은 2년입니다. I'm sorry.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잠깐만. You are 2 years. 이거. 프리스는 See you later.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여기서 보낼 거예요. 뭐 이거 알려주는 거 분명히 나올 거야 분명히. 비싼 변호사 쓰기 전에 그 AI 그 앱에 가입해서 눌러보겠죠. 잠깐만 나는 하면은 당신은 변호사 없으면 3년, 있으면 2년입니다. 이러면 1년짜리를 당기기 위해서 뭐 5천만 원을 써야 되냐? 계산을 하겠죠 머릿속으로. 1년 몸으로 때울까 5천만 원인데 1년 땡길까 뭐 이러면서 할 시기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분명히 이게 넣어보는 거죠. 뭐 이렇게 넣어봐서 3년 뭐 이런 게 분명히 나올 날이 멀잖아요. 그걸 이제 법률 법안 통과에다 해서 지금 뭐 우버 뭐 쭉쭉 하면서 피지컬로트를 구독한다. 이분입니다. 이분 직원도 500명이에요. 투자액을 2,800억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인데 엄청난 AI 기술이 들어갔다기보다는 그걸로 어떤 아이디어 상품이 좀 나오는 거죠. 이런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아요. 법률 괜찮은데 이거 승소 AI. 그런데 이 승소 패소 AI 앱을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면은 분명합니다. 3년이라고 나는 이 어플리케이션 얘기했는데 한 7년쯤 받았다. 그러면 망치 들고 찾아오실 것 같은데 잠깐만 7년이라고 예측했는데 3년이라고 나오면 칭찬받겠지만 3년이라고 예측했는데 마음 놓고 있었는데 가서 판사님이 7년을 땅땅하는 순간에 야 갑자기 밤길에 나를 찾아오겠는데 너희 새끼 이러면서 내가 3년인 줄 알고 변호사를 고용을 안 했더니 7년이 나왔다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위험하겠네 생각보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손정희 아저씨 청와대 거기서 끝까지 안 들었는데 거기 보면 AI 교육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보면 MIT가 AI 학부에 1조를 넣는다 그래요. 2019년 얘기입니다. 뭐 한국은 정부 지원 안 나온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MIT 한 곳에만 1조 원을 들어간다는데 이게 정부가 다 넣는 돈인가? 진짜로? 그런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MIT는 10억 달러 중에서 이제 개인 블랙스톤 CEO죠. 스테판 쇼처럼 유명한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한 4천억 정도를 기부 절반 좀 안 돼 40% 정도 35% 기부해서 이 프로젝트를 추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 아니면은 되는 게 없어요. 정부 지원이 우리나라 대학원들 다 마찬가지야. 그 돈으로 이렇게 뭐 기부 많이 못 받는 건 알겠는데 돈이 그렇게 없으신가? 정부 지원 한 해 20억입니다. 이 얘기밖에 못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개인적으로. 다 정부 지원이긴 한데 그 정부 지원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뭐 그런 정도인가? 우리나라 대학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렇다고 정부가 저기다 1조를 대학에다 넣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그거 말고도 뭔가 그렇습니다. 쭉 하면 이제 교수들 연봉도 1억밖에 안 되는데 외국 교수들은 한 5억쯤 돼서 못 데려온다 해서 AI 대학원으로 한다 그래도 실제로는 기존 컴퓨터가 이름만 바뀐 거다. 안타깝죠. 지금 세계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아직도 기존 컴퓨터가 이름만 바뀐 교육기관이 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뭐를 보여드리냐면은 소프트뱅크 손정희 아저씨가 나와서 PT를 합니다. 뭐를 PT를 하냐면은 자기 소프트뱅크가 한 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PT를 할 텐데 그 영어로 PT이기 때문에 일본 말인데 영어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그거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요거를 화면을 딸려 그랬는데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이분이 따서 자기 블로그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위에 있는 분이어서 감사하게 그걸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소프트뱅크 홈페이지 가면은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손정희 아저씨가 나와서 자기 소프트뱅크를 광고하는 겁니다. 이 소프트뱅크의 주가는 인터넷 트래픽을 따라갔어요. 과거에는 이게 인터넷 트래픽이고 뒤에 있는 게 소프트뱅크의 주가예요. 쫙 올라가서 따라갔는데 자기들은 이런 기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소프트뱅크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는데 소프트뱅크 주가 이렇거든요. 이렇게 갖다 물론 이거는 이제 버블이고 이거 말고는 뭐 서서히 올라간 것 같은데 이 형이 어디서 주가가 이랬다고 약을 파나라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그게 아니라 원래는 여기를 갔어야 되는데 아직은 여기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인터넷 트래픽이 여기이기 때문에 자기들 주가는 여긴데 지금 주가는 여기여서 자기들은 이게 47%의 포텐셜이 있다는 하하 이분 유머 감각이 있으셔. 포텐셜이 있다는 얘기를 일단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주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올라갈 룸이 있다. 인터넷 트래픽을 따라가는데 인터넷 트래픽이 이만큼 오르지 않았냐 소프트뱅크는. 그죠? 그리고 사업을 발표했는데 자 작년에 비해서 이익이 80%가 늘었다. 얼마가 늘었냐면은 와씨 23조 원. 18년에 영업이익이 23조 원입니다. 대단하죠. 자기들 그때 제가 쿠팡할 때 났던 그 소프트뱅크 펀드가 12조 5천억을 벌었어. 절반을 그 100조짜리 소프트뱅크 펀드가 벌었어. 12조. 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석유 자금 들어가고 뭐 그랬다는 그 비전 펀드의 IRR 대충 말해서 내부 수익률이 LP로 처음부터 LP가 에코티 주식으로 들어갔으면 45%.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실화인가 싶어요. 45% 났대 IRR이. 채권 같은 거하고 섞어서 받았으면은 29%. 뭐하고 섞어서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작년에 미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쿠팡 형도 여기 들어있는데 쿠팡 형이 좀 까먹어도 그딴 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45%. 자 그러면 자기가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었냐? 이렇게 만들었다. 지금 주장하는 건데 갖다 붙이는 건지 몰라도 손정희 형이 만들 때는 자기는 AI를 가운데 두고 AI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분야의 1등짜리 회사만 샀다. 여기 있어요. 우리 쿠팡 당당하게 각 분야의 트랜스포테이션, 로지스틱스, 헬스, 부동산, 엔터, 뭐 컨슈머, 뭐 핀테크에서 가장 될 만한 1등 기업들에만 AI 중심으로 투자를 했더니 45%가 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AI 기업을 하시죠? 그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는 딴 데서 포하는데 자기가 AI 기업을 왜 안 하느냐? 나는 아무 악기도 연주하지 않지만 모든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AI 혁명의 주인공인 전문가들에 투자해서 투자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내가 샀다는 거죠. 생태계를 샀기 때문에 AI 기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지만은 모든 악기를 다 가지고 있다. 자기가 바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주장합니다. 뭐 또 이제 또 약을 슬슬 파시는데요. 자동차 트래픽이 올라가니까 자동차 기업이 10배가 났고 어떤 제조업체 같은 것도 제조업체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23배가 났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는데 자 그러면은 AI 시대에는 AI 트래픽이 얼마가 늘어날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AI 트래픽이 앞으로 미쳤다는 거죠. 근데 우리죠 자기 소프트뱅크는 이쪽 생태계에다가 돈을 다 몰아넣었기 때문에 100조를 몰아넣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린 거 2018년 자기네 소프트뱅크 주가가 여기 있는데 이 수많은 유니콘들이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자기들 주가는 여기라는 겁니다. 약 잘 팔죠. AI 트래픽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지금까지는 인터넷 트래픽에서 자기 주가가 오르고 자동차는 자동차 트래픽에서 올랐는데 앞으로 가장 높게 올라갈 성장 트래픽들은 AI 쪽에서 오는데 자기들은 거기에다가 몰빵했기 때문에 여기라는 거예요. 적정 주가가. 이게 몇 배 뛰면 여기냐 이거. 와 이거 뭐 상상하지 못할 각도로 찐다는 겁니다. 이거를 주장해요. 자 그리고 야 그러면 근데 형 저 일본에서 한 거니까 일본 아저씨들이 야 일본에 기업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국은 뭐 쿠팡이라도 있는데 그랬더니 이 손 형이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일본은 애의 후진국이다. 왜냐? 기술은 세계 최첨단인데 인공지능에서는 완벽한 개발도상국이다. 그리고 나는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는 조금도 투자하지 않는다. 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하기 어렵다. 살 기업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코스피 보면서 많이 일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형들. 1호 못 들어와서 44% 45% 못 먹은 형들 괜찮아 형들 늦지 않았어. 왜 안 늦었냐? 2호를 만들 거니까. 이번에는 더 시게 갑니다. 128초입니다. 128초. 늦지 않았어요. 2호 갑니다. 2호. 아직 못하신 분들 기다리세요. 문 엽니다. 띡 1080억 달러 127조. 소프트뱅크가 380억 넣고 45조 넣고 나머지 80조를 여기저기서 세계에서 끌어들은 2호 펀드 나옵니다. 7월달이에요. 7월달. 자 이건 2018년 세계 벤처 캐피탈 투자액 전체의 43%를 혼자 투자하겠다는 2호 펀드 나옵니다. 아직 문 열리니까 못한 사람들 자 타세요. 이번 펀드는 뭘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전 펀드를 실제로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가 라지브란 아저씨인데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2개를 살 겁니다. 2개를. 2개? 뭡니까? 하나는 AI를 통한 자동화로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곳. 즉 한마디로 AI를 연구하는 회사를 살 거고 AI로 뭐를 하는 회사. 두 번째 회사는 그런 회사들 사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 한마디로 AI 하는 거죠. AI를 하던가 아니면 거기하고 연결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를 사서 비전펀드 2를 1000억 달러짜리를 하나 더 하겠다.
그러면서 쭉 하는 게 이 엔비디아 경쟁사죠. 경쟁사의 CEO가 소프트웨어는 3개를 먹고 있는데 AI는 소프트웨어를 먹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AI가 3개를 먹을 것 같은데 손 회장이 먼저 거기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다. 100조 넣고 40% 먹었다고 좋아한 다음에 120조를 더 넣겠다는 겁니다. 몰빵 가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떠냐?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표. 굳이 별말 없이 보여드릴 텐데요. 한국에는 AI 논문 수입니다. 가장 평행해 보는 거. 2010년에 1300개인데 2015년에도 1500개예요. 2017년에도 2016년에 1200개고 뭐 별다른 변화가 없죠. 거기서 거기고 미국은 7000개, EU는 한 지역이니까 중국은 13000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인공지능 관련 논문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당연히 바닥에 있는 건 당연한데 약간 이렇게 됐어야죠.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떴어야 되는데 잘 뜨는 모습이 각도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경쟁력이 아주 낮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한국의 경쟁력은 한 10몇 위, 10x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력이 아까 처음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세계 GDP 기준 11위 정도 하잖아요. 사실 10위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전체 GDP, 명목 GDP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뒤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뉴스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실상 AI 기술은 미국과 중국의 9개 기업이 독점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맥킨지 얘기입니다. 맥킨지. AI를 먼저 받아들이고 시도한 얼리 어댑터 기업들이 이미 경쟁사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경쟁력과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9개 기업. 슈퍼스타라 그래요. 슈퍼스타 9개 기업. 뭐 몇 개 얘기죠.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뭐 텐센트 등 미국과 중국의 슈퍼스타 9개의 기업들이 이 시장을 갈라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온 결론이 이 얘네들이 나온 연구소 보고서의 결론이 이겁니다. 뭐 쭉 증가할 건데 딴 걸 필요 없고 AI 수용에 저항하는 회사들은 관심이 없거나 지금 관심이 없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저항하는 회사들은 결국엔 큰 어려움에 처할 거다. 곧 어려움에 처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도 몇 개 봤는데 이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네이버가 스노우에서 스노우 사진 찍으면 얼굴에 뭐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뿌잉뿌잉 붙여주고 뭐 여기 이런 거 붙여주고 뭐 이런 거 붙여주는데 이게 앱은 네이버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얼굴에다가 뭘 붙여주는 이 기술은 중국 거랍니다. 진짜냐? 그 기술도 중국 거야?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해외 기업의 기술을 주로 갖고 오는 걸, 갖고 와 도입하는 걸 많이 한다는 거죠. SK도 그렇고 텔레콤, LG CNS도 그렇고 뭐 다 이렇게 갖고 오는 거를 많이 하고 있다. 표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 AI 기술의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이었는데 역전당했죠. 이렇게 역전당해서 중국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저런 알고리즘, 지금까지는 AI라고 얘기하지만 하나의 알고리즘 같은데 저 알고리즘이 이런 것과 만나서 제가 이제 관심이 높은 거죠. 5G, 여기 사물 인터넷, 로봇과 만나서 2017년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다음 시간이나 다음 좀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시간이 다 돼서 빨리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So my message to president, only one thing. You say AI, AI, AI every day. So what is more specific? AI education, AI investment, AI joint ventures. 자, 결국에 지금은 해야 될 게 저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안녕, 주무세요.